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설도 지났고 한파가 좀 가시면서 활동하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이게 길게 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몸이 더 찌뿌둥해지고 또 슬럼프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날씨도 약간 풀렸으니까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또 몸이 처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을 좀 다룬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볍게 냉장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시금 내 식단을 좀 체크를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모핏 국립종합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꽃잎이 열 십자로 나서 십자화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브로콜리, 청경채, 또 양배추, 케일, 또 귀엽게 생긴 방울 양배추 등이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학문의 열십자를 나타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국에서는 십자가를 지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직역해서 십자화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이 채소들은 색상과 형태가 다양한데 몇 가지 공통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을 퇴치하는 화합물인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은 십자화과 채소에서만 발견이 되는데요.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항암작용,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과 간의 해독 과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 계열의 암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 성분을 약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채소로 섭취했을 때 그 효능이 특히 좋은 성분 중 하나인데요. 이런 채소들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암 발생 위험과 전이를 방지하는 데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리 방법은 다양합니다. 브로콜리는 삶아서 드시면 되고요. 또 청경채는 굴소스에 볶아서 드시거나 두부하고 같이 이렇게 지짐으로 드셔도 좋고, 방울 양배추 같은 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하고 드시면 고소하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브로콜리는 삶고 나서 맛이 밍밍하다고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초장은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치병 중인 환우님이시라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두부와 같이 드시거나 기타 다른 건강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으니까 초장만큼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식품들은 생으로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냉동으로 구입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전문가들도 너무 냉동 제품에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영양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급속 냉동 제품을 이용해도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좋긴 하지만 관리나 또 가격 면에서 냉동 제품이 훨씬 용이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냉동 제품으로 냉장고에 두고두고 넣어놓고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속결을 벗기지 않은 통곡물입니다. 현미, 찹쌀, 보리, 조, 귀리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곡물은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을 넘어서서 다양한 인체 보호 성분을 함유한 슈퍼푸드인데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면서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발휘합니다. 통곡물에는 몇 가지 암 예방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E는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이 세포막을 보호해서 유방암과 폐암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또 리그난이라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은 호르몬 대사 조절을 통해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피트산은 산화를 방지하고 이 장내 유해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요, 대장 운동을 활성화해서 발암물질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에서 섭취한 식이섬유가 10g씩 증가할 때마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7%씩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할 때 한 끼에 최소 3g 이상의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통밀빵 한 조각 약 30g에는 평균 2에서 3g의 섬유질이 들어가고, 현미밥으로 따지면 이 한 공기에 대략 2.5에서 4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통곡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채소 또 과일과 함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남편도 포함이 되는데 몇몇 사람들에게서는 이 통곡물에 포함된 높은 양의 식이섬유를 이렇게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곡물을 섭취할 때 소화가 잘 되는지 확인하면서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몇몇 제품은 통곡물을 지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곡물 시리얼 같은 건 건강에 좋은 것처럼 포장이 돼서 광고가 되지만 사실 초가공식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쿠키나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초가공식품에 속하니까요. 건강식의 가면을 쓴 가공식품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잎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풍부한 카로티노이드는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유방암, 방광암, 그리고 폐암에 맞서는 천연 방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체내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찾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쓴맛을 감지하는 이 유전자가 더 높아서 이런 짙은 녹색 잎채소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요. 밥에 된장을 올려서 이제 기타 반찬을 넣고 케일로 쌈을 드셔도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그렇게 자주 먹고는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 같은 건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정말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이컵으로 약 2컵 정도 되는 양의 잎채소를 섭취하면 폐암 위험 16% 정도 감소가 되고 유방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번에 다 못 먹고 보관해야 한다면 케일을 키친타올로 감싸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약 일주일 이상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드시고 남은 케일 있다면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추후에 이렇게 싸서 드셔도 좋겠죠. 그 외에도 베리류나 생선류, 견과류, 콩류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적인 이 종류만 골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통해 면역을 높이고 암 예방과 치료 효과를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나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